버스 타고 온 노숙자. 서울 청담동. 코스 요리 하나에 80만 원짜리 프렌치 레스토랑. 오늘은 대한금융그룹 회장 서정호의 외아들 서민준과 평범한 은행원 강하은의 상견례 날이었다. 하은은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켰다. 재벌가 상견례라니 긴장이 됐다. 그런데 예비 시아버지의 행색이 이상했다. 낡은 바람막이에 색바랜 운동화. 버스 타고 왔다고 했다. 재벌 회장이 버스를 타고 왔다고? 와인 리스트를 들여다보다가 물만 시켰다. 포크 나이프 대신 손으로 빵을 집어먹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냥 이런 데가 불편해서. 하은은 속으로 고개를 갸웃했다. 뭔가 이상했다. 그때 하은의 눈에 뭔가 들어왔다. 시아버지 손목에서 빛나는 은빛 커프스 단추. 독특한 디자인이었다. 두 마리 용이 서로를 물고 있는 문양. 하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 문양을 어디서 봤다.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기억. 어렸을 때 엄마 화장대 서랍 깊숙이 숨겨져 있던 작은 상자. 그 안에 똑같은 문양의 브로치가 있었다. 엄마는 절대 그 상자를 열지 못하게 했다. 왜 그러나 하은 씨? 서정호가 물었다. 하은은 정신을 차렸다. 아니에요. 그 커프스 단추가 특이해서요. 순간 서정호의 표정이 굳어버렸다. 천천히 물컵을 내려놓았다. 이거 어디서 본 적 있나? 아니요, 그냥 예뻐서요. 하은은 둘러댔지만 서정호의 눈이 달라져 있었다. 마치 유령을 본 것 같은 얼굴. 자네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나? 최윤이요. 왜요, 아버님? 그 순간 서정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다. 그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 혼담은 없던 걸로 하지. 아버지. 민준이 소리쳤지만 서정호는 이미 문을 나서고 있었다. 하은은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다. 엄마 이름을 듣자마자 돌변한 저 남자.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 1989년 서울 여의도. 24 최윤희는 증권가의 신하였다. 작은 증권사 말단 직원으로 시작해서 단 2년 만에 팀장이 됐다. 사람들은 그녀를 황금손이라 불렀다. 윤희가 찍은 종목은 무조건 올랐다. 그해 겨울 한 남자가 사무실로 찾아왔다. 구겨진 셔츠에 피곤한 얼굴. 아버지 회사에서 쫓겨나 무일푼이 된 재벌가 3남 서정호였다. 100만 원이 전 재산입니다. 이걸로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윤희는 그의 눈빛을 봤다. 절박함 속에 강렬한 야망이 있었다. 좋아요. 대신 제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렇게 둘의 동행이 시작됐다. 윤희의 분석력과 정호의 실행력. 100만 원은 1년 만에 10억이 됐다. 10억은 3년 만에 500억이 됐다. 어느 날 밤 함께 야근하던 사무실에서 정호가 작은 상자를 꺼냈다. 용 문양이 새겨진 브로치였다. 윤희야, 이거 받아줘. 이게 뭔데? 우리 집안 종부만 받는 거야. 내가 성공하면 우리 가문을 새로 세울 거야. 너랑 함께. 윤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호야, 나랑 결혼해줘.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둘은 처음으로 함께했다. 진심이라 믿었다. 평생이라 믿었다. 둘은 함께 대한금융그룹의 기반을 닦았다. M&A, 부동산, 해외 투자. 모든 핵심 전략은 윤희의 머리에서 나왔다. 그룹이 재계 30위에 진입하던 날 정호가 샴페인을 터뜨렸다. 윤희야, 우리가 해냈어. 윤희는 행복했다. 이제 결혼만 하면 됐다. 그런데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다. 정호의 아버지. 5년 전 아들을 내쫓았던 그 남자. 정호야, 돌아와라. 아버지? 내가 증명했다. 이제 본가로 돌아와서 그룹을 물려받아라. 정호의 눈이 흔들렸다. 조건이 있다. 현대그룹 손녀와 결혼해야 한다.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코웃음 쳤다.
증권쟁이냔 말이냐? 너는 그 여자 덕에 성공한 줄 아나? 아냐. 내 피가 좋아서 된 거야. 그 여자 없어도 넌 성공했어. 착각하지 마라. 정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버지가 돌아간 후 정호는 일주일을 고민했다. 윤희는 그 일주일 동안 정호의 눈빛이 달라지는 걸 느꼈다. 뭔가 불안했다. 하지만 믿었다. 사랑을 믿었다. 어느 날 아침 윤희가 눈을 떴을 때 옆자리가 비어 있었다. 정호야? 대답이 없었다. 거실로 나갔다. 테이블 위에 편지 한 장. 미안하다. 잊어줘. 그게 전부였다. 윤희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없는 번호였다. 회사로 달려갔다. 경비원이 막아섰다. 죄송합니다. 출입이 제한되셨습니다. 뭔 소리야? 나 전무야. 오늘부로 해임되셨습니다. 윤희는 무너지는 걸 느꼈다. 은행에 전화했다. 고객님, 계좌 잔액은 0원입니다. 그녀 명의의 주식도 모두 정호에게 양도되어 있었다. 서류 위조. 완벽한 범죄. 5년 동안 함께 벌어들인 5천억. 한 푼도 남지 않았다. 그날 저녁 뉴스. 대한금융그룹 서정호 회장, 현대그룹 손녀와 약혼 발표. TV 속 정호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어젯밤까지 윤희를 안았던 그 남자가. 윤희는 TV 앞에 무너져 내렸다. 정호야, 어떻게 이럴 수가. 복수하려 해도 증거가 없었다. 모든 건 정호 명의로 되어 있었다. 법적으로 그녀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리고 2주 후 윤희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빚쟁이들이 몰려왔다. 정호가 그녀 명의로 만든 회사 연대보증 300억. 법적으로 윤희 책임이었다. 갚을 때까지 쫓아갈 거야. 도망칠 생각 마. 29의 만상 여자는 거리로 나앉았다. 처음엔 식당 설거지를 했다. 배가 너무 불러서 잘렸다. 그 다음엔 편의점 야간 알바. 한 달 버티다 쓰러졌다. 병원비가 없어서 길에서 아이를 낳을 뻔했다. 지나가던 할머니가 구급차를 불러줬다. 아이가 태어났다. 딸이었다. 분만실에서 윤희는 피투성이인 채로 아이를 안았다. 하은아, 엄마가 반드시 너를 키울게. 저 인간보다 더 잘 살게 해줄게. 새벽 4시. 지하철역 청소가 시작된다. 윤희는 아기를 업고 출근했다. 맡길 데가 없었다. 토사물을 닦고 쓰레기를 치우고 화장실 변기를 문질렀다. 등에 업힌 아기가 울었다. 젖을 물렸다. 그리고 다시 청소를 시작했다. 낮에는 빌딩 청소, 밤에는 포장마차 설거지. 하루 18시간을 일했다. 손이 갈라졌다. 피가 났다. 터진 손으로 설거지를 하면 비눗물이 스며들어 미칠 것 같았다. 허리가 굽었다. 디스크가 터졌다. 병원 갈 돈이 없어서 파스만 붙이고 일했다. 그렇게 10년이 지났다. 빚을 갚는데 15년이 걸렸다. 하은은 엄마가 왜 그렇게 돈을 모으는지 몰랐다. 왜 새벽마다 우는지 몰랐다. 왜 TV에서 대한금융그룹이 나오면 채널을 돌리는지 몰랐다. 초등학교 때 물었다. 엄마, 아빠는 어디 있어? 윤희가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다. 한참을 침묵했다. 그 사람은 세상에 없는 사람이야. 죽었어.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하은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어둠 속에서 엄마가 우는 소리를 들었다. 새벽에 몰래 일어나면 엄마가 서랍 속 작은 상자를 꺼내 용문양 브로치를 들고 울고 있었다.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하은은 그때부터 다짐했다. 공부해서 돈 많이 벌어야지. 엄마 편하게 해드려야지.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었다. 장학금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국내 최고 은행에 입사했다. 딸의 졸업식 날 윤희는 객석에서 울었다. 엄마, 왜 울어? 그냥 우리 딸이 대견해서. 사실은 달랐다. 드디어 복수할 준비가 됐다는 뜻이었다.
상견례 다음 날, 하은은 동창회에서 일찍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 엄마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엄마, 왜 그래? 윤희의 손에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다. 용 문양의 브로치. 하은아, 너 상견례 갔다 왔지? 응. 근데 이상해. 갑자기 파혼하자더라. 이유도 안 말하고. 윤희가 눈을 감았다. 35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 이제 말해야 할 때가 온 거다. 하은아, 서정호가 누군지 알아? 대한금융그룹 회장이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윤희가 딸의 손을 잡았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 사람이 내 아버지야. 하은의 세계가 멈췄다. 뭐라고? 35년 전에 나를 버린 남자. 내 돈을 훔쳐간 남자. 그게 서정호야. 그럼 민준 오빠는? 내 이복 동생이야. 하은은 입을 틀어막았다. 구역질이 났다. 사랑한다고 했던 남자가 내 남동생이라고? 왜 이제야 말해? 몰랐어. 내가 그 집 아들이랑 사귀는 줄. 그러니까 엄마가 평생 그렇게 돈 모은 이유가 복수하려고. 그 인간이 빼앗은 거 다 되찾으려고. 하은이 벌떡 일어났다. 그래서 나도 이용한 거야. 은행에 넣은 것도 다 계산이었어. 하은아, 대답해. 윤희가 고개를 저었다. 은행은 내가 원해서 간 거야. 그건 엄마가 손댄 거 아니야. 하은은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다. 밤거리를 걸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내 인생이 뭐였지? 엄마의 복수를 위한 도구였어. 민준이를 사랑한 것도 결국은 이렇게 끝나라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같은 시각, 대한금융그룹 회장실. 민준이 아버지 앞에 섰다. 아버지, 왜 파혼시키셨어요? 서정호가 창밖을 바라봤다. 강하은 어머니가 옛날에 아버지랑 일했던 사람이야. 그래서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문제는 서정호가 돌아섰다. 얼굴이 굳어 있었다. 강하은이 내 누나야. 민준의 다리가 풀렸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게 무슨... 35년 전에 내가 버린 여자가 있어. 그 여자가 임신한 줄 몰랐어. 아버지가 버렸다고요?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 여자분, 그 후에 어떻게 되셨어요? 지하철역 청소를 하다가 지금은 작은 가게를 해. 35년 동안 아버지 몰래 혼자서요. 민준이 천천히 일어섰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아버지는 인간도 아니네요. 민준아, 하은이가 누나라서 파혼시킨 거 아니죠? 들킬까봐 무서웠던 거죠? 아버지 인생에서 가장 더러운 비밀이 세상에 알려질까봐. 민준이 그게... 전 나갑니다. 민준이 문을 박차고 나갔다. 서정호가 빈 의자를 바라봤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윤희야. 35년 만에 그 이름을 불렀다. 3일 후 하은은 은행에 사표를 냈다. 더 이상 그 은행에서 일할 수 없었다. 서정호 돈이 오가는 곳에서 자취방으로 돌아와 짐을 쌌다. 어디로 갈지는 정하지 않았다. 그냥 사라지고 싶었다. 그때 문이 열렸다. 누구? 민준이 서 있었다. 나야. 왜 왔어? 우리 남남이잖아. 민준이 고개를 저었다. 남남 아니야. 우리 남매야. 하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러니까 더 못 보겠다고. 누나. 민준이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다. 나 아버지 편 아니야. 누나 편이야. 뭔 소리야? 민준이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이거 아버지 회사 초창기 장부야. 비서실 금고에서 빼왔어. 하은이 서류를 펼쳤다. 손이 떨렸다. 1989년부터 1992년까지의 기록. 모든 투자 결정, 모든 전략 문서에 같은 이름이 적혀 있었다. 작성자 최윤희. 어머니가 전부 만드신 거야. 대한금융그룹의 시작. 아버지는 실행만 했어. 모든 전략은 어머니 머리에서 나왔어.
하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이걸로 뭘 할 수 있는데? 민준이 눈을 들었다. 복수할 수 있어. 제대로. 일주일 후 서정호는 회장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다. 화면에 딸 하은의 얼굴이 떴다. 35년 전 대한금융그룹 창업 비화 충격 폭로. 진짜 창업자는 따로 있었다. 서정호의 손에서 리모컨이 떨어졌다. 화면이 바뀌었다. 기자회견장. 하은이 마이크 앞에 서 있었다. 저는 강하은입니다. 대한금융그룹 서정호 회장의 숨겨진 딸입니다. 기자들이 술렁였다. 35년 전 제 어머니 최윤희는 무일푼이던 서정호를 만나 함께 회사를 세웠습니다. 모든 투자 전략, 모든 핵심 결정은 어머니의 머리에서 나왔습니다. 하은이 서류를 들어보였다. 이것은 1989년부터 1992년까지의 내부 문서입니다. 모든 문서의 작성자가 최윤희로 되어 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서정호는 어머니를 이용해 성공한 후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빼앗고 사라졌습니다. 5천억 원의 자산을 서류 위조로 가로챘고 300억 원의 빚을 어머니에게 떠넘겼습니다. 회장실에서 서정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니는 만삭의 몸으로 거리에 나앉았습니다. 지하철역 청소, 식당 설거지, 편의점 야간 알바. 하루 18시간씩 일하며 저를 키웠습니다. 빚을 갚는데 15년이 걸렸습니다.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15년 동안 서정호는 재계 12의 회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만들어준 그 자리에서 기자가 물었다.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은 옆에 민준이 나타났다. 기자들이 다시 술렁였다. 저는 서민준입니다. 서정호 회장의 아들이자 강하은의 이복 동생입니다. 민준이 마이크를 잡았다. 이 문서들은 제가 아버지 비서실 금고에서 직접 가져왔습니다. 모두 진본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범죄를 증언하겠습니다. 서정호가 TV를 껐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비서실장이 뛰어들어왔다. 회장님,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연락이. 서정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창밖을 바라봤다. 35년 전 자신이 버린 여자. 그 여자의 딸이 자신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것도 자기 아들의 손을 잡고. 한 달 후 서정호는 구속됐다. 서류 위조, 횡령, 배임. 35년 전의 범죄가 하나씩 드러났다. 법정에서 서정호는 윤희와 마주쳤다. 35년 만이었다. 윤희의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다. 허리가 굽어 있었다. 손은 갈라지고 거칠었다. 하지만 눈빛은 35년 전 그대로였다. 서정호가 입을 열었다. 윤희야. 윤희가 그를 바라봤다. 차갑게. 최윤희 씨라고 불러요. 서정호 씨. 서정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윤희가 피식 웃었다. 미안하면 되는 거였으면 난 15년 동안 지하철역 청소 안 했어요. 윤희가 돌아섰다. 당신이 빼앗은 35년 이제 돌려받을게요. 법대로. 법정 문이 닫혔다. 6개월 후 대한금융그룹은 새 주인을 맞았다. 법원은 서정호의 범죄를 인정하고 최윤희에게 정당한 지분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35년 전 빼앗긴 것들이 돌아왔다. 윤희는 그룹 최대 주주가 됐다. 이사회에서 윤희가 일어섰다. 오늘부터 대한금융그룹의 새 회장을 발표하겠습니다. 임원들이 긴장했다. 강하은. 하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제 딸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진짜 후계자입니다. 임원들이 박수를 쳤다. 하은이 어머니를 바라봤다. 윤희가 미소 지었다. 35년의 한이 풀리는 순간이었다. 회장 취임식이 끝난 후 하은은 어머니와 함께 본사 옥상에 올라갔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엄마. 응. 힘들었지? 윤희가 딸의 손을 잡았다.
갈라지고 거친 손. 35년의 세월이 새겨진 손. 힘들었지. 많이. 이제 편하게 살아. 윤희가 고개를 저었다. 난 이미 편해. 내가 여기 서 있으니까. 하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고마워, 엄마. 날 포기하지 않아서. 윤희가 딸을 안았다. 포기는 무슨. 넌 내 전부였어. 35년 동안. 모녀가 서로를 아는 채 서 있었다. 저 멀리 석양이 지고 있었다. 35년의 기다림. 35년의 고통. 그 끝에 찾아온 정의. 윤희가 하늘을 올려다봤다. 이제야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윤희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용문양의 브로치. 35년 동안 간직했던 것. 증오의 증거이자 사랑의 잔해. 윤희가 브로치를 들었다. 한참을 바라봤다. 그리고 창밖으로 던졌다. 브로치가 밤하늘로 날아갔다. 반짝. 한번 빛나고 사라졌다. 윤희가 미소 지었다. 잘 가, 서정호. 이제 진짜 끝이야. 창문을 닫았다. 35년의 악몽이 끝났다.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버스 타고 온 노숙자. 서울 청담동. 코스 요리 하나에 80만 원짜리 프렌치 레스토랑. 오늘은 대한금융그룹 회장 서정호의 외아들 서민준과 평범한 은행원 강하은의 상견례 날이었다. 하은은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켰다. 재벌가 상견례라니 긴장이 됐다. 그런데 예비 시아버지의 행색이 이상했다. 낡은 바람막이에 색바랜 운동화. 버스 타고 왔다고 했다. 재벌 회장이 버스를 타고 왔다고? 와인 리스트를 들여다보다가 물만 시켰다. 포크 나이프 대신 손으로 빵을 집어먹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냥 이런 데가 불편해서. 하은은 속으로 고개를 갸웃했다. 뭔가 이상했다. 그때 하은의 눈에 뭔가 들어왔다. 시아버지 손목에서 빛나는 은빛 커프스 단추. 독특한 디자인이었다. 두 마리 용이 서로를 물고 있는 문양. 하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 문양을 어디서 봤다.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기억. 어렸을 때 엄마 화장대에 서랍 깊숙이 숨겨져 있던 작은 상자. 그 안에 똑같은 문양의 브로치가 있었다. 엄마는 절대 그 상자를 열지 못하게 했다. 왜 그러나, 하은 씨? 서정호가 물었다. 하은은 정신을 차렸다. 아니에요. 그 커프스 단추가 특이해서요. 순간 서정호의 표정이 굳어버렸다. 천천히 물컵을 내려놓았다. 이거 어디서 본 적 있나? 아니요, 그냥 예뻐서요. 하은은 둘러댔지만 서정호의 눈이 달라져 있었다. 마치 유령을 본 것 같은 얼굴. 자네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나? 최윤이요. 왜요, 아버님? 그 순간 서정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다. 그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 혼담은 없던 걸로 하지. 아버지. 민준이 소리쳤지만 서정호는 이미 문을 나서고 있었다. 하은은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다. 엄마 이름을 듣자마자 돌변한 저 남자.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 2화 기대해 주세요.